보통 남자들은 대부분 와 저 사람 패션하게 옷 잘 입는다 이런 것보다 여자애들 무리 중에 한 서너 명 정도는 나는 솔직히 그 오빠가 옷 제일 잘 입는 것 같아, 이 정도 소리 들을 정도의 코디, 이런 느낌을 대부분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루밍 PT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남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코디를 대부분 추구미로 고르셨거든요. 무조건 갖춰야 될 아이템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리스트만 냅다 던져드리는 게 아니고 아이템마다 여러분들 체형에는 뭘 걸러야 되는지 체형별로 싹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거 다 잘 따라와 놓고 6번째 팁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완전 코디 전체를 통으로 말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번째까지는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코디는 진짜 재능과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3단계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템을 잘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 내 체형에 맞는 것들을 잘 모아야 돼요. 세 번째, 그 위에 디테일을 하나씩 얹어보면서 점점 디벨롭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 2단계를 한 번에 잡으려고 오늘 기본템들 7개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본 무지 반팔티입니다. 아니 무지 반팔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는데 이 양반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잠시만요.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옷장에 서랍 안에 무지 반팔티 하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체형에 맞는 반팔티가 뭔지 아는 사람도, 그리고 그 반팔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잘 없더라고요. 반팔티도 반팔티 나름인데 거기다가 명함 같은 게 안 붙어 있으니까 다 똑같은 반팔티인 줄 알고 그냥 냅다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반팔티, 특히 무지 반팔티는 핏감 하나로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에게 잘 맞는 반팔티 하나 찾으면 어떤 핏감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찾기에 정말 최적인 아이템인 거죠. 이거는 체형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체형별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좀 해서 몸이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적당히 몸에 감기는 핏감에다가 소매통도 살짝 작고 짧고 전체 총장도 살짝 짧은 기장의 그런 반팔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몸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옷이 끼어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없이 몸을 잘 살려줄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할 수 있는 핏감이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체형입니다. 대부분 남성분들이 여기에 속할 텐데 한두 치수 정도 여유 있게 옷을 사시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꿀팁은 약간은 총장이 짧은 느낌의 옷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치수 두 치수가 커지면서 어깨선은 좀 내려오고 하지만 총장은 살짝 짧게 나왔기 때문에 치수가 커져봐야 평균적인 총장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내 어깨가 끝나는 지점보다 이런 식으로 옷이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사람은 보통 그만큼을 그 사람의 어깨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깨 넓은 게 왜 좋은지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어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얼굴 바로 밑에 있는 어깨가 넓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더 프로포션이 좋아 보이는,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왜소한 체형입니다. 왜소한 체형의 남성분들 중에 10중 8구는 속고 계신 사실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오버핏 같은 걸 입어서 내 몸을 감추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무드를 잘 연출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그냥 아빠 옷 입은 애가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체형이 작아 보이고 옷이 사람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단품을 입을 때는 세미 오버 정도가 한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진짜 정답은 따로 있는데 바로 이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잠깐만 넘겨두도록 할게요. 근데 논외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논외 하나는 뭐냐면 말랐는데 기본적으로 쇄골 길이가 길어서 어깨가 넓은데 상견형이라서 어깨가 좀 더 넓어 보이기 쉬우신 분들, 직각 어깨인 분들, 거기다가 팔다리도 시원시원하게 길고 키도 큰 그런 나쁜 새끼, 아니 뭘 입어도 태가 나는 사기캐들, 나시 하나만 입어도 예쁜 새끼들, 그런 나쁜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입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지가 입고 있는 거적대기를 걸쳐도 당신은 화보가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입으시고 이 영상 끄고 그냥 나가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상종을 하기 싫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 이제 반팔티를 고를 때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목시볼입니다. 요즘도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다니시는 남성분들 없죠? 연예인급 소두의 얼굴 생김의 비율 정도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지 새끼 되는 겁니다. 저도 보세요. 목 늘어난 티 입고 있으니까 개 그지 새끼 되잖아요. 목 부분 립이 얇고요. 흐물거리면서 재봉이 한 번밖에 안 박혀있는 그런 티들은 몇 번만 빨아도 목이 금방 축 늘어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를 살 때는 무조건 목 늘어남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리뷰로 한번 하시고요. 갈라산봉 처리라든지 아니면 더블 스티치가 들어간 제품들, 그리고 목에 있는 시보리가 탄탄하고 밀도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 엔간하면 실패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옷에 적용될 수 있는 개꿀팁인데 이걸 처음 살 때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면 기준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는 원래 내가 입는 사이즈에서 한 치수 작은 거, 내가 입는 사이즈, 그리고 한 치수 큰 것까지 3개를 한 번에 다 시켜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입고 나서 거울을 보지 마세요. 샤워하고 나서 내 얼굴도 잘생겨 보이게 하는 게 우리의 뇌이징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거짓만 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핏감을 본다고 그게 다르겠어요? 절대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무조건 영상을 찍으십시오.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땅과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땅과 수직이 되도록 휴대폰을 두시고
해주고요. 일어났을 때 가슴 정도 높이 정도로 맞춰두고요. 나의 전신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배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1.4에서 5배 줌을 해서 왜곡을 최소화하고 나서 나를 찍어보는 겁니다. 근데 찍어볼 때 이렇게 가만히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차렷하고 가만히 서 있나요? 절대 안 그렇죠. 걷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팔을 움직이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앞 반측, 측, 뒤까지 싹 다 찍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어울리는지 어떤 사이즈가 어울리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예쁜지를 혼자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몸에 맞는 반팔티를 찾게 됐으면 나머지 사이즈를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반팔티 하루 입고 나갔다 오면 요즘 아무리 유럽이랑 우리가 날씨가 바뀌었다지만 밖에 나가면 땀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하루 만에 빨래통 직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 반팔티는 기본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를 돌려서 입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반팔티를 검색하다 보면 단위가 하나 나오는데 수라는 단위가 나와요. 10수, 20수, 30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옷의 섬유를 구성하는 실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두껍고 빳빳하고 높을수록 얇고 흐물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체형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자면 보통 체격이신 분들은 낮은 수, 그러니까 20수 안팎의 탄탄한 원단감이 있는 것들을 골라주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밖에서 내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몸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를 골라주셔서 몸에 부드럽게 착 감기면서 살짝 붙는 듯한 느낌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르고 왜소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두꺼운 원단이 기본이기는 한데 사실 원단에다가 하나의 단품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하나를 더 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 아이템인 셔츠입니다. 반팔티든 뭐든 위에 셔츠를 하나 걸쳐주는 순간 상체의 볼륨이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확 삽니다. 이게 반팔 셔츠든 긴팔 셔츠든 상관이 없어요. 뼈대도 없고 왜소한 사람이 그냥 반팔 니트니 크롭티니 이런 것들 샀다가 오히려 개멸치처럼 보여가지고 매력 자체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셔츠 종류를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정장 안에 입는 살짝 광택감이 돌면서 좀 붙으면서 야들야들한 그런 슬림핏의 셔츠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활용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봤자 얼마 입지도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빠져있고 조금 더 오버한 느낌의 여유가 있는 캐주얼 셔츠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평소에는 청바지랑 면바지에 입을 수도 있고요. 무드만 맞다면 이것저것 아무 바지에나 매치를 해도 엔간하면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 열어서 입을 수도 있고요. 포멀하게 잠궈서 입을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빼입기도 하고요. 나중에 욕심나면 포인트로 타이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아무튼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면 여름이라고 무조건 반팔 셔츠로 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많이 왜소한 분들, 팔 여기가 엄청 얇고 많이 왜소한 분들, 좀 얇고 빳빳한 긴팔 셔츠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긴팔 셔츠는 지금 저처럼 소매를 한 두어 번 접고요. 롤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볼륨감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어깨로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한 저체중이 아닌 이상은 저 사람은 보통 체형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피감 때문에 어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공짜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셔츠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셔츠는 구김이 생겼을 때 관리 안 된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특히 카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빳빳한 셔츠 특성상 뭐 이런 데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다 보면은 주름이 갈 수가 있는데 막 카라 이런 데 우글우글하게 울어 있고 이러면 진짜 너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튼 무조건 스팀 다림이든 일반 다림이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좀 다려서 입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카라 목 부분 있죠? 여기에 찌든데 같은 거 있으면 진짜 개더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메이크업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겨요. 그럴 때는 아메이라는 회사에 프리워시라고 있어요. 그거 뿌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있다가 빨래 해주면은 진짜 싹 지워집니다. 진짜 개사기템이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슬랙스입니다. 이게 셔츠나 반팔, 니트 이런 것들은 다 잘 받고 결혼식, 상견례, 출근할 때, 소개팅, 주말 데이트까지 뭐 하나 안 빼놓고 탁 커버할 수 있는 아이템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자꾸 편안한 슬랙스를 찾게 되는 게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입고 가더라도 어딜 가도 평타 정도는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정도 통의 여유가 있으면서 단품으로 받은 스트레이트 혹은 세미 스트레이트 핏 슬랙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에 셋업으로 맞춘 정장 바지도 이것도 슬랙스인데 하고 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무조건 들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범용성 뒤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장 셋업으로 맞추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면서 약간 뾰족하게 떨어지는 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다른 아이템이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투턱에 쓰리턱까지 잡히는 통큰 슬랙스 같은 경우도 취향의 영역이니까 깔끔한 필수템을 사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냥 딱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여유 있는 일자핏. 다시 여유 있는 일자핏. 뭐라고요? 여유 있는 일자핏.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컬러는 블랙이나 차콜 정도면 휘뚜루마뚜루 입으실 수 있고요. 이 이외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거면 브라운이라든지 혹은 네이비라든지
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엔간한 상의에는 다 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 슬랙스라는 게 굉장히 기장감이 중요한 바지입니다. 다른 바지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템을 사고 나면 수선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기장을 수선하러 가실 때 꼭 거기에다가 신을 신발이랑 같이 들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맨발에다가 그 기장을 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수선을 했을 때는 신발을 신었을 때 안 예쁜 핏, 발목위까지 뚝 끊겨 올라가 버린다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수선을 할 때 보통 말아 올려서 수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탁소 아줌마가 이 기장을 확 잘라버려가지고 수선을 하셨다면 그 기장은 더 늘릴 수도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아니라도 수선집을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엄청 귀찮잖아. 그러니까 한 번 가실 때 제대로 가시라고 꼭 신발을 같이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기장 같은 경우에는 발등이 살짝 덮일 정도, 혹은 이것도 깨알 팁인데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뒷굽에 닿을락말락하는 정도까지 오면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핏감 따라 기장 따라 좀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둘 중 하나로 하시면 굳이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모든 옷이 그렇지만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보니까 원단이 천지 차이가 나요. 굵은 원단이 있고 얇은 원단이 있고, 근데 이게 원단이 다르잖아요. 핏감이 달라집니다. 핏감.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거리고 차르륵 떨어지게 되는 얇은 원단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무게감이 있게 체형을 촥 커버해주는 굵은 원단이 있고, 뭐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원단이 있겠죠. 이 중에 어떤 원단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핏도 달라지지만, 여름철에 굵은 원단을 입고 나가게 됐을 때는 진짜 떠 죽는 지옥을 한번 경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살 때 꼭 소재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엔간하면 지금 시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은 얇은 거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잠깐 딴소리 할 거니까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컨설팅 고객분들 중에 제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면접 때문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면접에서 옷을 입을 때 그런 특수한 자리는 격식을 안 갖추고 갔을 때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격식을 좀 과하게 갖추고 갔을 때는 손해가 없어요. 엔간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간하면 최대한 격식을 차리고 가시는 거, 셋업을 입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를 해야겠지만 그때만큼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단정한 머리를 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요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 정장을 입지 말라라는 내규가 있는 회사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를 어느 정도 찾아보시면 내규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편안한 캐주얼 셔츠에 뭐 슬랙스 이 정도만 갖춰서 가셔도 충분하니까, 정장을 입지 말라는 회사 내규가 있다고 해서 반팔티나 이런 것들을 입고 가시는 것보다는 셔츠를 입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미지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다음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음은 청바지입니다. 생지 진청을 말씀을 드릴 건데, 생지라는 게 뭐냐면 워싱, 이걸 빨아가지고 색이 날아간 듯하는 거를 미리 연출해서 나오는 청바지가 있고요. 이런 허여멀거나 워싱감 같은 게 없이 그냥 땡으로 나오는 바지가 있습니다. 이게 청바지 중에 제일 차분하고 묵직한 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의로 올려놔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는, 어떤 신발을 좀 붙여놔도 어느 정도 완성을 시키는 그런 굉장히 범용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필수템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뭐죠? 슬랙스에서 제가 어떤 핏 사라고 말씀드렸죠? 딱 하나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여유 있는 일자, 여유 있는 일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훨씬 정돈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스타일이 강한 것들을 입었다가 어색하고 나한테 안 어울려서 흥미를 잃기가 정말 쉽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초심자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더 헷갈리고 어려워져서 재미가 없어지고 나는 해봐야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유 있는 일자, 여유 있는 일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핏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일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유 있는 일자가 나오는 게 하체 체형별로 또 나눠지겠죠. 허벅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여유 있는 일자 핏을 입는 순간 허벅지가 꽉 끼고 아래쪽은 살짝 여유가 있는, 좀 굉장히 보기 죄송해요, 흉한 그런 바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체가 오히려 더 부각되니까 오히려 세미 와이드, 이런 여유 있는 허벅지 라인을 가지면서 일자로 떨어지는 바지들을 찾아주시면 좋고요. 허리가 얇으면서 하체가 얇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이 너무 커져버리면 바지에 다리가 먹혀버려요. 특히 생지 같은 경우에는 빳빳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선에서 좀 잡아주시면 되고요.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깔창이 있거나 굽 높은 신발 그냥 무조건 사십시오. 그 위로 바지를 살짝 이렇게 덮어가지고 연출을 해버리면 다리도 좀 더 길어 보이고 전체 비율상 얼굴도 좀 더 작아 보이고 비율도 더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찍은 사진도 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리가 초 짧으니까요. 웰시코기 다리니까요. 닥스훈드 다리니까요. 사람이 체형이 자벌레라고요. 졸라맨 체형이라고. 뭐 아무튼
슬프네요. 자, 청바지 팁은 세탁 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바지라는 바지는 좀 더러울 수 있는데 자주 세탁하는 바지가 아닙니다. 잡혀있는 핏도 더 빨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섬유 탈취제 같은 거 좋아하는 향으로 사서 날려주시고, 너무 더럽다 싶으면 항균 스프레이 같은 거를 같이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묻으면 그 부분만 부분 세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체 세탁은 엔간하면 좀 피해주시는 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생지를 사면은 이게 묻어남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에 대거나 했을 때 막 손에 묻는다거나 소파에 묻는다거나 가구 이런 데 물이 엄청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지 구매를 하신다면 첫 세탁에는 무조건 단독 세탁을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저기 흰 티랑 같이 빨면 이제 하늘색 티가 나올 수가 있다. 두 번째까지도 같이 좀 단독 세탁을 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애초에 원워시드라고 붙어서 나오는 진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 워싱감 같은 게 들어가 있진 않은데 한 번 빨아져서 나왔기 때문에 색 빠짐이 덜하다, 물 빠짐이 덜하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귀찮으시면 원워시드 데님을 사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면바지입니다. 아까 슬랙스가 엔간한 자리는 전부 다 커버를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슬랙스가 좀 격식이 있어서 막 입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은데 내가 좀 부담스러운 날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꾸민 것 같나?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자리를 채워주는 게 면바지의 포지션입니다. 슬랙스를 대신할 거면은 검정 면바지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돈된 느낌보다는 훨씬 더 캐주얼한 느낌이기 때문에 슬랙스를 딱 입었을 때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꾸몄나 싶을 때는 바지를 살짝 갈아입어주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지들을 쭉 구매를 하시고 나서 이 바지걸이 쪽이 너무 어둡고 단조롭다 싶으시면 그때 면으로 된 크림진 같은 거 하나 사시면 코디할 때 재미가 생기면서 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코디는 그냥 핀터레스트에서 찾아보시고 하시면 그 정답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핀터레스트에서 알려주지 않는 정답 팁을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밝은 옷, 밝은 바지를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뭔가 하나를 묻혀서 와. 이건 그냥 법칙이야. 이거 우주의 법칙이라고 정해놔도 괜찮아요. 진짜 내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그 빨간 색깔 일본 돈키호테에서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애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방 안에 쏙 넣고 다니다가 뭐 묻었을 때 바로바로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도 간편하게 엄청 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들고 다니면서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전 일본 갔을 때 5통인가 사왔는데 벌써 또 다 써가지고, 뭐 아무튼 국내 제품들도 있으니까 부분 세탁을 해줄 수 있는 제품 가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류 추천이었습니다. 의류 추천은 끝났으니까 이제 공통 팁 하나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옷들이 생기잖아요. 이 바지는 이런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상의는 이런 상의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꺼내세요. 이 옷을 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측이 다 재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메모장에 다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이걸 왜 기록을 해두냐면 다음번에 옷 살 때 이것만 비교하면 내 몸에 어떨지가 그냥 대충 예상이 되니까 실패 확률을 굉장히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모델이 입은 남의 옷에 입혀서 예쁜 옷이 아니고 내 몸에 입혔을 때 예쁠 것 같다라는 옷을 바로바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측간에도 사실 1에서 2cm 측정 방법에 따라서 많으면 3cm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딱 한 사이즈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원칙을 좀 알려드리면, 바지는 엔간하면 애매하면 큰 쪽으로 구매를 하십시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선을 했을 때 줄이는 건 돼도 늘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어떤 부위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는데, 미뒤랑 허벅지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으면 바로 탈락시키십시오. 차라리 조금 더 큰 거 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허리 단면이 1에서 2cm 정도 큰 거는 벨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선이에요. 가장 볼 필요 없는 건 뭐다? 기장은 그냥 줄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엔간에서 브랜드에서 나온 바지 기장이 딱 맞게 예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네. 그런 브랜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그 브랜드가 평생 가길, 그 브랜드가 영원하길,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 브랜드가 영원하길 기도해 주시고 많이 구매를 해 주십시오. 진짜 그런 브랜드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상의는 엔간하면 수선이 조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의는 그냥 사이즈를 3개를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입어보시는 걸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1, 2cm 차이가 크다면 큰데 생각보다 느낌의 차이도 원단에서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오차 범위가 크지 않다면 원단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강조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신발입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착장을 잘 뽑았어요. 근데 신발 하나를 잘못 신잖아요. 바로 전반적인 무드가 싹 다 깨져버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아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출하면 한두 명은 무조건
무조건 봐요. 이런 사람 옷에 신경은 썼어, 머리에도 신경은 썼어. 근데 그 전반적인 무드가 신발에 섞여져 있어. 근데 이거를 왜 그런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집안에서 신발을 못 신잖아. 딱 신발 벗고 딱 이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신발 벗고 이쁘네 이쁘네 하면은 길 들어서 되게 편한 신발, 발볼 넘어서 편한 신발 이런 거 대충 신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꼴을 나는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진짜 몸의 끝단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신발, 팔찌, 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부피는 작은데 굉장히 옷의 무드에 차지하는 비중은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딱 두 켤레만 가주세요. 첫 번째는 더비 슈즈 같은 클래식한 무드입니다. 코가 뾰족하거나 광택이 너무 반질반질하거나 이런 것들 말고 코가 어느 정도 둥글면서 광택은 나긴 하지만 살짝 죽어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면바지나 청바지나 슬랙스나 아무 때나 매치를 해도 엔간하면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도 뽕을 뽑고 또 뽑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하셔도 될 만큼, 굳이 투자를 하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될 만큼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니커즈인데 스니커즈를 뭘 사라 이렇게 특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검증된 소위 국밥템들이 있습니다. 근본 국밥템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대충 제가 떠올려만 봐도 나이키 에어포스, 반스 올드스쿨, 아디다스 슈퍼스타, 컨버스 척70, 뉴발란스 992 아니면 2002 같은 그레이 계열, 아식스 젤 카야노, 호카 본디 뭐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엔간한 바지들을 다 맛있게 묻혀줄 수 있는 그런 신발들이거든요. 뭐 찾아보면 한참 더 있겠지만 내 취향에 맞는 것들로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 구매를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색을 무조건 근본 색으로 고르는 겁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올백 아니면 올것 뭐 이런 식으로,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도 딱 슈퍼스타 떠올리면 나오는 색깔이죠. 그냥 그걸 먼저 사는 겁니다. 먼저 사고 나서 그 뒤에 디테일을 좀 더 조정한 것들을 사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한다고요? 기본템들 구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지금 여기서 그 뭐 색깔이라든지 그 너무 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팁인데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반팔티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옷을 샀으면 입고 찍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신발도 엔간하면 저기 신문지를 깔더라도 신고 찍어보십시오. 슬랙스 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맨발에 신는 거라 신발이 올라왔을 때 그 전반적인 무드랑 이런 것들이 무조건 체크가 한 번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양말, 반양말 있으시면, 지금 내가 열어봤는데 반양말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스포츠 할 때 신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신는다. 그거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그냥 제일 처음에는 목 긴 양말, 저기 버선 같은 것도 페이크 삭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목 긴 양말을 그냥 다 사세요. 검정 색깔, 흰 색깔 10개씩 사. 그냥 10개씩 사놓고 그냥 신어. 그냥 신어. 더비 슈즈는 무조건 검정 색깔 양말 신고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양말 가지고 포인트를 주네, 아가일 패턴이네, 왕색으로 걸을 때마다 살짝씩 보이는 그 포인트를만. 개소리 하지 마요. 개소리 하지 말고 아니야 그럴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합시다. 7번째는 묶어놨어요. 자화입니다. 자화. 이거를 왜 넣었냐면, 제가 그루밍 PT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추천드리는 제품 같은 것들을 다 사서 예쁘게 입고 머리도 했는데 뭔가 이게 2% 모자라다고 할까요? 너무 뻔한 표현이긴 한데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는 게 손목이나 손이나 허리, 목 이쪽입니다. 다른 거를 다 갖춰놓고 이제 비로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손끝, 발끝 이런 디테일 쪽에서 무드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손목부터 추천을 드리면 팔찌 먼저 사지 마시고 일단 시계를 사십시오. 저는 그냥 이런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캐주얼한 스트랩 하나, 이런 메탈 스트랩 하나, 욕심나면, 저는 없지만 가죽 스트랩 이런 것까지 갖춰놓으면은 은근히 이거 하나 사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시계가 고가들은 몇 천만 원까지 하고 좀 중저가 가더라도 100몇만 원 가는 거는 그냥 쉽게 올라가기 때문에 은근히 가성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템을 갖출 거라면, 그리고 중고로 사면 엄청 싸게도 살 수가 있어요. 패션용으로 해서 팔거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마트워치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솔직히 다른 시계들을 잘 모릅니다. 시계는 너무 변태분들도 많고 말을 하기가 좀 겁나요. 빈티지 시계 하나 잘못 말했다가 뒤지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취향껏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알바 크고 금색깔에 블링블링 주렁주렁 그래 이런 게 예쁘지 이런 식으로 사지 마시고, 광택 좀 적고 좀 까맣고 작은 카시오 같은 거 하나 먼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가성비도 있어요. 가방은 두 종류만 보시면 됩니다. 노트북 같은 짐 같은 걸 넣어야 될 때는 토트백이나 크로스백 같은 거 보시면 되고요. 짐이 좀 없을 때는 미니백 같은 거 하나를 구비해 두시면 그냥 휘뚜루마뚜루 그냥 편하게 나갈 때는 좀 작은 것도 맸다가 아니면 뭐 정장에는 토트백도 맸다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옷에 무드는 해치지 않으면서 짐은 같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 빵빵하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클러치백 같은 거 이렇게 끼고 막 양아치처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무드는 해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짐을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사놓으면 되게 오래 써요. 저 이렇게 미니백 같은 경우는 8년 9년 그 전에 디네댓 거 하나를 샀는데 그거는 아직 매도 현역입니다. 그렇게 안 타요. 이런 것들 한 번 사면은 오래 쓰기 때문에 최대한 무난무난한 것들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벨트. 벨트는 다른 거 없어요. 벨트는 다른 거 없고 그냥 싼 거 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싼 거는 진짜 몇천 원짜리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자 사지 말라고요. 이게 너입을 했는데 그 레자들은 쉽게 갈라지거든요. 조금만 써도 갈라져요. 그럼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요즘 리얼 레더 벨트도 좀 한 3만 원대인가 2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아니면 런으로 된 벨트 같은 것들도 이런 안 짜치는 것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좀 제발 레자만 아닌 걸로 사서 좀 착용을 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집에 레자 벨트가 있다면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리얼 레더 벨트를 사는 게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싼 패션 업그레이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패션 기본템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팁들도 정말 많았죠. 오늘 거 다 갖추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3단계 중에 1단계, 2단계는 그냥 해결이 된 겁니다. 무지성으로 따라해서 본인 체형에 맞는 옷들만 입어도 저 사람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라는 느낌은 바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3단계에서 포인트 같은 걸 하나씩 시도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이즈 찾는 거나 실직 데이터 찾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녹여둔 영상이니까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드도 다 띄워둘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종류였어요. 제가 특정한 아이템을 언급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입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그루밍 PT의 협력 업체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모르비크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협력 업체를 하고 오프라인 컨설팅 매장에까지 옷을 둘 정도면 이 브랜드가 그지 같은 데 뒀을까요? 아니면 예쁜 데 뒀을까요? 당연히 예쁘니까 뒀겠죠. 당연히 이점이 있으니까 뒀을 거 아닙니까? 이 브랜드 이름이 모르비크잖아요. 몰빅입니다. 체형을 보완해서 조금 더 커 보이고 굵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체형 커버 전문 오버핏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반팔티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옷에서 조금 더 내 어깨보다 튀어나온 부분, 내 가슴보다 좀 더 튀어나온 부분에 정돈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만큼이 내 몸으로 사람들이 인식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그니처 어깨 넓어 보이는 오버핏인데 아까 말한 옷에 잡아먹히는 그런 벙벙한 오버가 아닙니다. 어깨선만 넓게 잡고 총기장이랑 가슴폭은 오히려 줄인 핏이라서 입으면 부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체격을 등발 있는 체형처럼 바꿔줘요. 사이즈 팁 하나 드리면 사이즈 가이드에 나온 대로 하나, 그것보다 작게 하나 이렇게 2개 시켜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드린 팁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르비크에 맞도록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도 사이즈상 제 사이즈보다 하나 작은 걸 입었을 때 오히려 더 예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까 반팔티에서 알려드린 영상 찍기 여기서 바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슬랙스는 오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린 딱 그 핏이에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여유 있는 일자. 계속 강조드렸죠? 여유 있는 일자 딱 그 핏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밴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밴딩 들어간 슬랙스나 팬츠 살 때마다 항상 불만이었던 게 이거거든요. 뒷밴딩이 보통 걸려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서 이상하게 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얘는 밴딩이 옆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뒷모습이 싹 다 깔끔하게 보이도록 떨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사이즈도 28부터 34까지 4단계로 나와 있어서 체형에 맞게 고르기가 좋습니다. 스타일링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취향입니다만 상의를 입었을 때는 통이 좀 있는 면바지나 청바지랑 따로 매치를 하고요. 슬랙스를 입을 때는 살짝 붙는 상의, 특히 셔츠랑 매치하는 게 핏이 제일 예뻤습니다. 하의를 입을 때는 정핏의 제품을 입을 때가 더 예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위아래 세트로 입는 것도 모델 착샷 보여드릴게요.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취향이 그렇다 라는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할인 코드 하나 불러드릴게요. GRMN 그루밍맨 10 넣으시면 10% 할인되고요. 저희 그루밍 PT 회원님들은 요청을 주시면 따로 코드를 드릴 겁니다.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15%까지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매 링크나 자세한 사이즈 가이드나 이런 것들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정돈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천해드렸던 제품들 같은 거나 내용 같은 거를 제가 한 번에 싹 다 추려서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캡처를 해서 쓰시던 뭘 쓰시던 뭐 터날라 쓰시던 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는 정보들 제가 다 모아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경험한 정보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아마 인터넷에 오타쿠 분들이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그것들을 그냥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다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부터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좀 이상하셨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촬영이 끊겨 있었네요. 자, 아닙니다. 그래도, 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릴 거고요. 진짜, 오늘 진짜 소주 안 먹으려는데, 오늘 진짜 소주 한 잔 먹고 자겠다. 진짜 개열받네, 진짜로. 밥도 안 먹고 지금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왔는데 예.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지금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자 아무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공간이 생기고 나서 오프라인 컨설팅도 10분 정도 마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더 열정이 생기고 더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새벽 6시에 여기 와가지고 운동기구를 놔둬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집에서 씻고 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업무도 보고 패션에서 일하는 것도 일을 하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말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 번 돈들은 아마 오프라인 공간에 들어가고 있고요. 뭐 정산이 되면 바로 또 공간에 들어가고 정산이 되면 공간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제 탈모약 비용이나 이런데 좀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또 쓸데없는 말이 길어져가지고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편집이 정말 너무 겁나지만 하지만 열심히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영상 녹화를 할 때 용량을 확보를 안 한다거나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